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뽀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뽀또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악몽이라든지 아니면 가위눌림, 뭐 예지몽 이런 거 여러 가지들 꾸시고 경험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경험 중에서도 조금 더 소름 끼치는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뽀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뽀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보아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써주신 것도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아, 또 이분도 그럴 일들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직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시라 혹시라도 좀 네. 예술 쪽에 몸을 담고 계실까요? 원래 예술을 좀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많이 분야를 틀어가지고 지금은 별로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쪽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겪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공감이 서로 또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뽀또님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뽀또가 옛날 과자 그거죠? 동그란 거. 네, 맞아요. 추억의 과자네요. 네, 자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집니다. 뽀또입니다. 그럼 우선 저는 오늘 제가 자취하면서 겪었던 조금 이상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앞서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영화는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꾸고 그 꿈도 굉장히 생생하고 조금 깨끗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점쟁이 분들께서는. 근데 그런 꿈을 많이 꾸기도 하고 좀 이상한 기운을 좀 많이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는 거의 눌린 적은 없었는데 네. 악몽을 꾸거나 하면 이제 그게 몸으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꿈과 가위의 경계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이었냐면 뭐 가위를 눌리면 흔히 저희가 몸이 잘 안 움직여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건 아닌데 꿈에서의 상황을 물리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네. 뭐 꿈에서 누가 침대를 뛰어다니거나 주변을 뛰어다니거나 하면 그 진동이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한 번은 제 배 위에서 누가 뛰어다니는데 그게 압박이 느껴져서 좀 고통스러웠던가 아니면 뭐 자다가 머리가 막 가려워서 긁으면 약간 손가락 사이에 다른 손이 걸리는 기분이 든다던가 이런 오호. 식이었어요. 현실과 이어지네, 뭔가. 네,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무서워했는데 근데 제가 겁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귀신 얼굴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냥 어릴 때는 뭐 키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귀신 얼굴 위로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꿈에서 귀신이 나오더라도 약간 저희가 낙서할 때 볼펜으로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꾸불꾸불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얼굴이 실타래 같은 낙서로 가득했어요. 그냥 얼굴 이목구비나 그런 건 안 보이고. 근데 뭐 제 입장에선 정말 좋은 거였죠. 겁이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꿈을 꾸더라도 이제 눈을 안 뜨려고 하고 좀 의식적으로 꿈에서 자각몽까지는 아니더라도 꿈이구나 어느 정도 자각을 해서 절대 뭘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제 주변에 예술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제 동생도 예술을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근데 동생은 실제로 귀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가위도 많이 눌리고 하는 그런 편이고 제 엄마는 이제 뭐 예지몽도 많이 꾸시고 꿈을 굉장히 선명하게 꾸시고 해가지고 그냥 집안 내력인가 보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귀신의 얼굴을 본 적 없고 가위를 눌린 적은 없으니까 약간 반신반의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동생이 언니 나 귀신 봤다 이런 얘기해도 아 그러냐 그냥 뭐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자취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아 정말 귀신이 있기는 있나 보다 싶은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상황이 좀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타지에서 자취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해서 시작한 자취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왕이면 깨끗한 집에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렇듯이. 네. 네. 그래서
요즘에 흔히 있는 뭐 복층 오피스텔 같은 구조의 비교적 신축 빌라를 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취를 했던 지역이 비교적 저한테는 타지기도 하고 또 제가 무연고이기도 하고 그 지역 자체도 이제 비교적 신개발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신도시. 이제 막 개발 시작하고 지하철 들어오기 시작하는 오. 그런 데라서 인적도 비교적 드물고 이제 좀 평온하고 또 제가 사는 오피스텔 바로 옆에 수변공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뭐 산책하거나 아니면 제 방에서도 심지어 귀뚜라미 소리나 이제 개구리, 두꺼비 뭐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예.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해 뜰 때쯤에는 새소리가 되게 요란하게 들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되게 싫었죠. 밤잠을 원래 얕게 자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밤마다 새벽마다 시끄럽다 보니까 항상 약간 신경도 곤두서게 되고 좀 많이 피곤했어요, 항상.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거두절미하고 복층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위층을 좀 침실로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핸드폰 보거나 컴퓨터 보거나 하면은 현관이 1층인데 유리창을 통해서 현관 쪽 센서등이 막 깜빡거리는 걸 눈치를 챘어요, 몇 번.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지 싶기도 하고 그냥 뭐 바람 영향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다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도 가끔 센서등이 켜져 있다가 제가 내려올 때쯤에 이제 꺼지고 하니까 그냥 뭐지 계단 내려오면서 뭐 내 움직임이 감지되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뭐 괜히 거슬리니까 현관 쪽에 뭐 비닐봉투나 그런 게 있었나 하고 한 번씩 막 청소하고 뭐 그랬거든요. 네. 근데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좀 찜찜하긴 하니까 그래도 이제 뭐 한두 번쯤 관리실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좀 자주 깜빡거리는 것 같다 했는데 경비 아저씨랑 이제 관리실에서 와서 확인하셔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래서 뭐 별달리 조치 취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주말에 이제 종종 놀다 가고 막 그랬거든요. 뭐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집에 와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뭐 술 한잔 하면은 약간 술김에라도 간만에 좀 푹 자는 것 같아서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이전에 계속 잠을 설쳤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술을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되게 별거 아닌 거, 지금은 어떤 건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너무 사소한 걸로 언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도 원래 좀 평화주의적인 성격이고 그 당시 남자친구도 그렇게 예민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둘 다 인사불성으로 취한 것도 아닌데 너무 막 다투다가 이제 저도 저대로 화가 나서 위층으로 올라가고 그 당시 남자친구도 이제 화가 나서 TV를 보고 자겠다고 아래층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피곤하니까 밤늦게까지 저도 처음에 막 화나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다가 어느 순간 잠에 들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제 어깨랑 머리 쪽을 막 툭툭 건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잠결에 남자친구인가 보다 이러면서 별 생각 안 하고 있었죠. 오랜만에 깊게 자고 있었으니까 저도. 근데 이게 계속 간질간질하게 막 머리카락도 만지고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성가셔서 이제 제가 몸을 뒤척이면서 하지 마 이러면서 좀 피했거든요. 근데 또 그러니까 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미 잠결이니까 계속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남자친구가 옆에 없었어요. 근데 얘는 되게 아침잠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벌써 갔을 리는 없는데 해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아래층에서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TV를 보다가 잤는지 손에 리모컨도 아직 들려진 채였고 그냥 누가 봐도 거기서 잠든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내려와서 아침 먹자고 깨우면서 왜 다시 내려왔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나 여기서 계속 잔대? 이러는 거예요. 온 적이 없다? 네, 올라온 적이 없다고 자기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야 장난치지 마. 얘 막 괜히 나랑 어제 다퉈서 서먹서먹하다가 분위기 풀려고 이러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 그런 거 재미없다고. 나 여기 혼자 사는데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되게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나 정말 여기서 계속 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기는 그냥 TV 보다가 좀 졸려가지고 TV 끄고 바로 잠들었다 이러는데 이게 들으니까 좀 이상한데?
그럼 어제 내가 느낀 거는 그냥 잠결에 기분 탓이었나? 약간 꿈꾼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근데 이전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저도 좀 둔하게. 근데 그로부터 또 몇 주가 지났는데 그 주말에도 이제 남자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어벤져스 시리즈 중 하나가 뭔가 개봉을 했는데 그걸 보고 와서 자는데 꿈에서 자꾸 누가 쳐다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딱히 뭐 꿈에 배경이랄 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자꾸 날 쳐다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그 눈빛이 느껴져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제 누워있는 상태잖아. 어쨌건 꿈이든 뭐든. 그래가지고 내심 이거 꿈은 꿈인 것 같은데 내가 선잠을 자는 걸 수도 있고 일단 눈은 뜨지 말아야겠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귀신을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보지 말아야지. 일어나서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되게 무거운 정적이 한참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공기가 되게 무겁기도 하고 인기척이 또 안 느껴지니까 되게 불편하고 이제 불쾌하기도 하고 막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이 그렇게 지났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수변공원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밤에 막 귀뚜라미 소리, 두꺼비 소리, 개구리 소리 뭐 이런 거 많이 들렸는데 어느 순간 그게 또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그래서 꿈에서 깼나 보다. 나 이제 깨고 있나 보다 해가지고 너무 이제 갑갑하고 하니까 눈을 살짝 떴는데 훅 하고 제 얼굴에 뭐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근데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제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난 건지도 모르겠는데 제 얼굴을 한 무언가가 목을 길게 뽑아서 제 얼굴이지만 눈이 완전 새빨갛고 약간 사백안이라고 하죠? 오. 그런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도 못 내고 얼어붙어서 있다가 걔가 희죽 이러고 그냥 웃는 거예요. 약간 씩 웃듯이. 예. 그래서 그때 너무 놀라서 순간 몇 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깼거든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새벽 4시? 좀 넘어가는 시간이었고 그때 이제 남자친구도 옆에서 자다가 놀라서 깼는데 걔는 아무런 꿈도 안 꿨는지 너무 멀쩡하고 막 왜 그러냐, 뭐 원래 안 이러다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저도 요즘에 내가 많이 신경을 썼나 보다. 아니면 뭐 뭔가 계기가 있겠지? 하고 나서 그냥 처음 그런 꿈을 꿨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네. 저는 귀신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했잖아요. 근데 하필 처음 본 얼굴이 제 얼굴이라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제가 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겹쳐서 밤 늦게까지 계속 작업을 하게 됐는데 모두들 그러시겠지만 너무 일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은 뇌가 완전 깨진 상태로 얼러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도 잘 안 오고 잠들어도 계속 선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한동안. 너무 피곤한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맞아요. 너무 피곤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또 맞아요. 일찍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뭐 과로사 하겠다 그냥 막말로 싶어가지고 흔히 유튜브에 뭐 수면 유도 음악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들으면서 잤어요. 근데 네. 그게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그냥 뭐 공허한 공기 소리, 뭐 바다 소리, 물 소리, 뭐 아니면 네팔에서 들을 것 같은 징 소리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되게 많잖아요. 예, 백색 소음. 그래서 이것저것 돌려서 이제 들으면서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잠을 청했는데 어느 날 밤도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잠이 또 너무 안 와서 그날은 이제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했어요. 빗소리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뭐 기분 좋게 토독토독 이런 소리 들으면서 또 밖에서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뭐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잠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꿈속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꿈속에서 제가 그 수변공원, 집 앞에 있는 수변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새벽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도 약간 흐릿하고 안개가 낀 느낌 같았어요.
그래서 막 산책을 하면서 피톤치드 좋네, 뭐 자연 좋다 이러면서 산책을 하는데 그 뿌연 시야 끝에 약간 사람 같은 형체가 보였어요. 근데 이게 물론 꿈이기도 하고 꿈속의 안개 때문에도 그렇지만 원근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항상 그걸 자각하고 그 원근감에 의하면 분명히 저 정도 거리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작아 보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뭐지? 이쪽으로 가도 되나?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그냥 단순히 키가 큰 사람을 멀리서 보는 느낌이랑 다르게 사람 자체가 굉장히 큰 느낌이라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꿈에서. 그래서 집에 가자 이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그 실루엣 같은 게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팩맨 같이 얼굴이 진짜 반 정도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지 이러고 계속 저도 얼어붙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입에서 뭔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구토하듯이 그냥 좔좔좔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귀 아프게 큰 거예요. 꿈에서. 정말 귓방망이를 옆에서 바로 때리듯이 쿼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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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 계속 들리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진짜 도망가야겠다 해가지고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몸도 안 돌아가고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아래를 쓱 봤는데 그 대상이 토해내고 있는 것 같이 뭔가 뿌옇고 어두운 색의 뭔가 액체 같은 게 발목까지 잠겨서 있는 거예요. 꿈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나 이런 식의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완전히 얼어붙어서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그 존재가 저를 눈치를 챘나 봐요. 그래서 제 쪽으로 천천히 오는 거예요. 콰랄콰랄 계속 쏟아내면서. 근데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찬방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다가올수록 이제 확실해지는 게 이게 진짜 그냥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몸 자체가 큰 사람이 아닌 무엇이구나. 이게 거인도 아닌 무엇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얼굴은 여전히 잘 안 보였지만 팔다리도 이상하게 길고 약간 잿빛인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이거 진짜 무섭다 생각하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와중에 얼굴은 또 안 보이고 근데 액체는 계속 쏟아내니까 그 액체가 제 몸이랑 얼굴이랑 막 다 튀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꿈에서도 그 막 미지근하고 막 축축하고 막 그런 불쾌함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이제 얼굴이라도 막 닦아내는데 그때 이제 꿈에서 깬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제 얼굴이 온통 젖어 있는 거예요. 잠옷도 막 젖어 있고 그래서 여전히 콰랄콰랄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놀라서 저는 잠에서 일단 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니까 컴퓨터를 켜놨던 건 기억이 나서 컴퓨터 스피커가 고장났나? 이거 뭐지? 음악이 왜 이렇게 들리지? 빗소리였는데? 이러면서 컴퓨터 스페이스바를 막 눌렀는데 소리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그제서야 형광등을 켰더니 천장에서 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오피스텔이 총 그래도 20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층 한 6층 이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제일 꼭대기나 옥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나름 신축 오피스텔이라고 했는데 이 상황이 대체 뭐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잠결에 깼는데도.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서는 이제 꿈이고 뭐고 일단 바로 관리실에 연락해서 한밤중 경비 아저씨 오시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수리공들 분들 오시고 이래. 근데 이렇게 이것저것 검사를 하시는데 이게 누수는 맞는데 누수가 어디서 된 건지 모르겠대요. 왜냐면 윗집, 옆집, 위에 옆집 다 멀쩡하다고. 다 너무 멀쩡한데 그냥 우리 집만 터진 거래요. 그래서 아마 윗집 중 한 곳에서 뭔가 터졌거나 아니면 냉각수가 터졌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근데 이거는 당장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위에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급한 대로 물 난리 난 집은 이제 같이 치워주시고 문제는 이제 천장이 내려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천장에 한 40% 이상은 뜯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뻥 뚫린 천장 아래서 저는 자야 되게 된 거죠. 층고가 강제로 높아졌네. 그쵸. 강제로. 근데 이게 낮에는 그래도 일하고 저도 돌아오니까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네.
밤에 이제 거기서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그냥 뻥 뚫린 암흑 속을 바라보는 기분인 거예요. 약간 정말 폐가 같은 데가 오. 이런 느낌일까 생각이 들고 영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선 도저히 나는 못 자겠고 일단 그렇다고 1층에 있는 가구들을 다 치우고 매트리스 끌고 내려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한동안 1층 소파에서 잤어요, 저도. 근데 사실 소파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몸이 너무 결리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잖아 잠도 못 자는데 사람이 너무 초췌해지는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직장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저보고 무슨 일 있냐, 오. 왜 이렇게 사람이 시체 같냐 하고 막 볼도 움푹 패여가지고 같은 방 쓰시는 분들이 다 약간 뽀또님 대체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게 잠도 못 자서 그런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식욕도 급격히 떨어져서 막 밥도 잘 못 먹고 다니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까 현관 센서 등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1층 소파에서 자는데 제 머리맡에서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는 뭐 천장도 뚫려있고 현관 센서 등도 이렇고 정말 이렇게 살다 미치겠다 싶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계속 불이 켜져서 못 자느니 차라리 2층에 올라가자. 그러면 불빛이라도 덜 의식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 울며 겨자 맞기로 2층에 올라가서 잤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원인을 못 찾아냈기 때문에 보수공사도 미뤄지고 있었고 집주인분께서도 이제 빨리 해주시겠다 하는데 이게 진행이 빨리 안 되니까 제가 불편할 수 있다고 그래도 경비실에서 비닐 같은 거로 일단 그 천장에 구멍을 덮어주셨어요. 그냥 공기라도 덜 통하게 하시려는 건지. 그래서 이제 자는데 어쨌거나 계속 못 자고 못 먹고 이러던 상태였으니까 하루 이틀은 정말 기절해서 잤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마 안 갔어요. 제가 옷 스타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신발 중에 구두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운동화, 단화 이런 거보다 구두가 많아서 신발장에도 구두가 빼곡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도 바쁘고 뭐 당장 설거지하는 것도 버거운데 나갔다 오면은 구두 신고 나가서 신발장에 잘 정리도 안 해놓고 그냥 그날 필요한 구두 신어서 이제 꺼내서 신고 냅두고 또 꺼내서 다음날 신고 냅두고 이러니까 못해도 구두가 현관에 그냥 한 5켤레, 6켤레는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층에서 다시 잠자기 시작한 어느 날 꿈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 속에 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 제 얼굴을 했던 귀신을 봤던 때와는 달리 정말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 암흑 한가운데 제가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또 느낌이 쎄한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니까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가만히 이 꿈 언제 깨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또각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겠구나. 또 누가 등장하려나 보다 싶어서 위치 파악을 하려는데 주변이 시꺼멓잖아요. 보이는 게 없고. 근데 이 또각또각 소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어느 한 방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주변을 천천히 배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벗어나겠다.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고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도망치자 싶어서 예를 들어서 제 기준에서 시계 오른쪽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3시쯤에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저는 9시 방향으로 냅다 이제 뛰었어요. 꿈에서. 근데 막 뛰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구두 소리 한 켤레가 아니라 몇 켤레쯤 되는 소리가 to각to각 이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들이 막 쫓아오니까 진짜 비명을 지르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때 센서 등이 또 창문에서 비치는데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켜졌다 꺼졌다 이 정도면 깜빡 계속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천장등 막 바로 켜고 하는데 그제서야 센서 등이 멈추는 거예요. 천장등 켜니까. 그래서 진짜 너무 기이한 경험들을 하면서 너무 무섭고 내가 진짜 멘탈이 많이 약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제가 되게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또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집 빼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일단 찾아야 되고 뭐 어차피 이거 나가기 전까지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좀 진정하고 멘탈 잡자 일어나서 맨날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에 한 번씩 꾸는 거니까 또 지냈어요. 꾸역꾸역 미련하게. 그러고 나서 천장 보수는 여전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게 몇 주가 지난 상태였거든요. 여전히 비닐 덮고 그냥 통풍 좀 덜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예.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해드렸듯이 저는 가위에 눌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정신일 때는 더욱이 귀신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영혼도 없고 그냥 가끔씩 소름 끼친다, 약간 오싹하다 이런 기분이었지. 근데 하루는 이제 1층 소파에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청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수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새벽까지 계속 작업하면서 사람들이랑 연락하면서 이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완전히 100% 집중한 상태로 한자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변공원이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4, 5시 이째 넘어갈 때는 해가 슬슬 뜨니까 새소리도 엄청 시끄럽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어폰을 끼고 이제 집중력 강화하는 그냥 차분한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작업을 하다가 등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지개를 한번 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천장 쪽을 자연스럽게 보게 됐는데 천장을 가려놓은 비닐이 있었잖아요. 거기 너머로 진짜 눈, 코, 입 구멍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데 새까맣게 눈구멍, 입구멍만 보이는 존재가 저를 유심히 비닐에 착 붙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바짝 눌려가지고. 근데 그걸 보고 진짜 한 3초 얼어있고 비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바로 이어폰 집어 던지고 컴퓨터 들고 바로 나갔거든요. 도망쳐 나갔어요, 진짜. 맨발로. 근데 그때 나가면서 뒤늦게 자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 시끄러울 시간에 새소리, 두꺼비 소리 뭐 이런 거 들릴 시간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어폰을 뺐는데도. 예.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홀린 거거나 미친 거거나 진짜 귀신이 있거나 뭐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진짜 맨발로 나가서 그냥 밖에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해 뜰 때까지. 그러다가 해 뜨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 가져와서 집주인분한테 연락해서 나 집 내놓는다고. 여기서 못 살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혹시 보수 때문에 그러는 거냐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싶은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 해도 누가 믿어요. 이상한 직업을 하죠. 예. 네, 정말. 그래가지고 보수 핑계를 대면서 일단 저는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고 여차저차해서 며칠 뒤에 바로 그냥 아침에 이삿짐 센터 분들과 같이 들어와서 짐만 바로 그 자리에서 챙기고 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 집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부터 꿈을 꾸면은 귀신이 얼굴이 항상 있더라고요. 아, 이제는 얼굴이 보이는구나. 네, 이제 얼굴이 보이고 꿈에서 깨고 나서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예. 그래가지고 그 집이 약간 시발점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자취방에서 제가 겪었던 기괴한 이야기는 이게 끝입니다. 아니, 그러면 뽀또님은 원래는 대부분 꿈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건데 네네. 이제는 귀신이 얼굴이 보인다. 이 단계까지 맞아요.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최근에도 아이고. 집은 아니고 놀러 갔을 때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런 경험을 했던 시기에 저희 가족들도 되게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동생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실제로 진짜 막 무당 불러서 구술을 해야 되나? 이런 경지까지 가가지고 엄마. 예. 이게 뭐 시기적으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또 종종 저도 점 보러 가거든요. 예. 근데 약간 잘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사실 저는 모르지만 많은 점쟁이 분들께서 너 그래도 뭐 좀 볼 줄 아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평소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가 아직 덜 튀어서 그렇다고 너 신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약간
혹시 날 속이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만 요즘에도 꿈에서는 계속 그러고 그러나서 최근에도 가끔씩 보는 경우가 생겨서 네.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고,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원래는 꿈에서만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게 현실까지 다가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걸 가족분들은 그나마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냥 완전한 타인에게 얘기하기는 너무나 힘든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를 얘기하면 도망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도망가요? 네. 도망가고 네네. 약간 무서워하고 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거나 무서운 사람 취급받으니까. 그쵸. 네, 그런 것도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인의 모습을 한 귀신을 봤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영화분들, 그러니까 귀신을 좀 보시는 분들은 다 겪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아, 진짜요? 네. 그 본인만 겪은 거 아니에요, 뽀또님. 아, 그렇다 소름 보니까. 네, 그러니까 딱 봐도 귀신이야. 근데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었는데 얼굴 돌리니까 본인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근데 소름 돋아요. 이거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다른 타인의 귀신을 본 거랑 내 얼굴을 똑같이 한 귀신을 봤을 때는 두려움의 정도가 훨씬 더 크대요. 맞아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섭대요. 그게 훨씬 더. 맞아요. 그 귀신 보시는 맞아요. 분들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할 말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뽀또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정도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들 다음에 한번 또 풀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버텨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면서도 고개가 많이 끄덕여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들무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시들무 말고 오프 더 레코드로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와 되게 유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에이 꿈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꿈으로 대부분 시작을 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를 보는 거를 꿈으로 시작하면서 발전해서 더 많이 보게 됐을 때가 이제 실제로 보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내가 겪는다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도 아 이런 경우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